자, 이베큐에이션입니다. 일단 세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 테마 역시 늘 그렇듯이 테마는 잘 모르고요.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이제 구대륙, 뭐 구대륙이고 여기가 이제 신대륙인데 신대륙이야, 행성이야.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예, 탈출해서 하는 과정에서 뭐 점수 얻고 하겠죠. 테마가 테마를 잘 설명하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테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대충 요 정도 알면 오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그 정도면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먼저 이제 자기 색깔 가져옵니다. 자, 진보 트랙에 마커를 놓습니다. 여기가 진보 트랙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색깔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지금 놓인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제 4인 세팅이 돼 있는 건데 모양을 보면은 관련이 없네. 랜덤으로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개인판, 요게 개인판이죠. 개인판을 가져와서 놓는데 중요한 게 여기가 구세개, 여기가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계는 약간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신세계는 파란색이잖아요. 개인판을 놓을 때 요거에 맞춰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 파란색이 오게, 오른쪽에 노란색이 오게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건너편에 앉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이렇게 판을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요 방향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쪽에 파란색이 와야 돼요. 그럼 뒤집으면 여기에 파란색이 원래는 있는데 얘는 TTS라서 이게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게임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이 판이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요게 양옆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뒤집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신세계 쪽이 파란색이 오게, 그 다음에 구세계 쪽이 노란색이 오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 타일들을 가져오는데 요런 타일은 이제 요런 친구들이거든요. 얘를 보면 얘는 전부 3이라고 써있죠. 아 이거 좀 거슬리네. 3이라고 써있죠. 3, 3, 3, 3, 3, 3, 3 이렇죠. 다 3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세트를 가져오시면 돼요. 랜덤으로 1, 2, 3, 4 뽑아가지고 한 세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얘는 1이에요. 지금 1이죠. 여기 뒤에 숫자가 없네. 실제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다 1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3 얘는 뭐 4 이렇게 한 세트를 모두 가져오신 다음에 점의 개수가 있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있습니다. 1개짜리 1층, 2개짜리 2층, 3개짜리 3층에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랜덤으로 까시면 돼요. 1짜리 3개 랜덤, 이렇게 랜덤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트랙 여기입니다. 행동 트랙 요거거든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뭘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여기 시작칸에다가 얘를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자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죠? 색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0칸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기장 타일이 있는데 요겁니다. 경기장 타일. 여기 색깔이 있어요. 얘는 지금 파란색, 얘 같은 경우는 요 색깔과 요 색깔이 같죠. 빨간색, 뭐 얘는 뭐냐, 흰색, 흰색이네요. 얘는 노란색이고 몰라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 색깔, 자기 색깔을 가져와서 여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경기장 카드. 그 다음에 경기장 카드 더미 요게 경기장 카드인데 왜 경기장이지? 그렇게 안 생겼. 뭐 경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아무튼 요거 섞어가지고 3장 깝니다. 이렇게 3장 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우주선 타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섞어서 이렇게 3장을 깔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카드, 얘네가 기반시설 카드인데 이게 1덱이 있고 밑에 보면 아마 얘는 2덱일 거예요. 예, 2덱이 있어요. 그래서 1덱, 2덱을 각각 섞은 다음에 2덱을 밑에 넣고 그 위에 1덱을 덮은 다음에 3장을 깔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연도, 여기 이제 시대인데 얘를 1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말 보너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연말 보너스 카드 요렇게 생겼고요. 근데 이 연말 보너스가 보시면 얘는 깃발이 있고 얘는 깃발이 없죠. 예, 깃발이 없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는데 깃발이 있는 애가 2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2장 중에 한 장을 랜덤으로 뽑아서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깃발이 없는 애들 섞어가지고 3장을 랜덤으로 뽑습니다. 얘들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드도 있고, 저는 포인트 모드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급 변형 규칙으로 설명 드릴 거고, 연말 보너스, 공동 목표, 직선상 최다 모듈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월요일날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월요일날 이 게임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때 저희도 이걸 다 넣어서 아마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급 변형 규칙에 따라서 행동 카드가 있어요. 요게 행동 카드거든요. 얘 여기가 버린 덤인가 보다. 행동 카드를 섞어 가지고 7장을 받습니다. 지금 아마 요거 이제 7장을 이게 받아놨어요. 그 세팅하면서 자동으로. 이 중에 4장을 킵하고 3장을 버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요거 앞에 4장을 킵했다. 그러면 요거 3장을 버리면 돼요. 여기다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요. 그 다음에 동력이 1인 행동, 여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1, 2, 3, 4 이게 이제 동력인 것 같은데, 얘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게임판이. 근데 이 타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덮습니다. 얘는 한 라운드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1x 뒤집어 이런 뜻이죠. 이렇게 뒤집습니다. 끝. 못 써요 이제. 한 라운드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변형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1 사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데, 요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목표 카드인데요. 이 목표 카드를 4장을 랜덤으로 받습니다. 이건 포인트 모드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요 4장을 받아가지고 드래프트를 합니다. 네, 드래프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총 4장의 카드가 이제 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마지막에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3장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모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끝나고 요거에 대한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 목표 모듈 세팅이 있습니다. 이 공동 목표 카드 3장을 뽑아서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요게 조건이에요. 요거 왼쪽 중간부터 밑으로 있는 요게 조건이고요. 요거 조건들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각각 카드를 읽어 보시고요. 만약에 이걸 먼저 달성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즉시 요 카드를 자기 손으로 가져갑니다. 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손으로 가져와서 왼쪽 위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식량 하나네요. 요거를 지불하고, 근데 이 지불할 때는 신세계에 있는 자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원이 요건데요. 지금 게임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 나무 토막으로 큐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9세계의 자원.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9세계의 자원. 얘는 신세계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신세계의 자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요거를 신세계의 자원 요거를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요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즉시 요거 신세계 생산 트랙을 올려요. 얘 같은 경우는 강철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아까 올리겠죠. 그리고 게임 끝나고 3점. 네, 뭐 그런 카드입니다. 카드들은 능력을 각각 읽어보시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조건, 얘가 지불해야 될 자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생산량 올리는 거, 요게 끝나고 점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이제 그림이고, 네. 그래서 요거를 3장을 세팅한다. 식량 소비하고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액션, 세 번째가 수송, 네 번째가 턴오더, 다섯 번째가 뭐더라? 다섯 번째가 진보, 이거 진보 트랙 전진하는 거, 여섯 번째가 보너스 받기, 일곱 번째가 정리 단계.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4번 하면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게임은 9세계와 신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9세계에서 생산한 자원들은 여기에 쌓일 거예요. 9세계 지역에.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생산한 자원들은 여기에 쌓입니다. 신세계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9세계에서 쓸 때 여기서 내는 거고, 신세계에서 쓸 때는 여기서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세계에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내서 뭘 했잖아요. 여기 생겨요.
이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수송 단계 때 넘어가는데 일단은 여기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때 구색에 있는 자원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각각의 세계 지역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0이니까. 그래 이제 구세계에서만 생산을 할 텐데 이걸 다 생산해요. 다. 좀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자, 일단 이렇게 네모는 건물인데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은 인구입니다. 인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양에서 자원들이 나온다. 약간 요런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여기서 퍼내는 건 아니고 자원에서 해양에서 자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색깔만. 그래서 초록색이면 이거 푸드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면 강철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면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태에서 생산을 한다면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강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야, 똑같네. 그 다음에 푸드, 음식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 일곱 개네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요거 일곱 개. 이제 그 큐브로 받으시면 되겠죠. 큐브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일 거예요. 여기 뒤에 있기는 한데, 여기 뒤에 있거든요. 사실 여기 숨겨져 있어, 이렇게. 예, 숨겨져 있는데. 아무튼, 원래는 이제 요걸로 받습니다. 요걸로 받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걸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요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두면 됩니다. 이게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신세계에 만약에 이제 뭐 건물 같은 게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쪽에도 막 지어질 텐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만큼의 수입을 생산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수입 단계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구세계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생산하고요. 자, 생산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소비를 합니다. 식량 소비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딨냐? 여기. 자, 식량 소비. 1라운드 때는 구세계는 5개, 신세계는 0개를 소비해요. 2라운드가 되면 4개, 0개를 소비합니다. 3라운드 때는 2개, 2개, 4라운드 때는 1개, 4개를 소비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세계에 있는 거 5개를 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0개 내고,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신세계에 있는 거 4개 내고 9세계에 있는 거 하나 내라. 이런 뜻입니다. 9세계에도 이게 있어야 되네요. 예, 이거 남겨놔야 되는 건가? 아무튼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소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오락충족 요건데요. 여기 이제 경기장이거든요. 경기장의 개수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건 이제 9세계에는 이게 없고 신세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라운드에는 이 1, 2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시작할 때는 0개. 0개. 근데 3라운드 시작할 때 경기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4라운드 시작할 때는 2개. 끝날 때는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건 끝날 때까지 보내요. 네. 그래서 경기장의 개수를 이렇게 충족시켜야 되는데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페널티 토큰을 받습니다. 요게 페널티 토큰이에요. 요 페널티 토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충족도 마찬가지고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식량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충족하지 못하는 식량 하나당 요 페널티 토큰을 받게 됩니다. 얘는 게임 끝나고 마이너스 3점이에요. 한 개당. 얘는 없앨 수 있는 게 있나?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다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임 끝나고 마이너스 3점이다. 됐죠? 자, 이게 수입 단계입니다. 수입 단계. 수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하는데요. 자, 액션은 이제 행동 카드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 행동 카드를 상급 규칙에서는 이 행동 카드를 이제 손에 이제 4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장을 이렇게 내리면서 액션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행동 카드 왼쪽에는 요 주황색 요
숫자가 있는데 이건 동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마지막에 뭐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저는 상관이 없고요. 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저도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카드는 읽어보시고 그 설명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는 얘를 이제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깔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액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했어요. 그러면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얘가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렇게 전진해요. 이렇게 전진하고 행동이 끝날 때 전진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를 하나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 끝나면 얘가 또 전진하겠죠? 그러면 다음 행동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2개 내야 돼요. 그러면 또 전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3개씩, 여기서는 3개씩 더 내야만 이제 액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액션이 좀 제한됩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액션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얘가 전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카드가 4장이잖아요. 4장인데 한 장을 썼잖아요. 그럼 이제 한 장을 보충을 받을 거예요.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손에 카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카드가 없어서 액션을 못 하진 않아요. 에너지가 없어서 액션을 더 이상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뒤집어서 여기 또 깔 수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지금 이거 있죠. 얘만 라운드에 한 번 하면 다 치고요. 나머지는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칸에 한 구역에 4장을 깔 때부터는 자 이렇게 여기를 3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를 하겠다. 그러면 이 액션을 하려면 에너지를 하나로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째 카드를 깔 때 이렇게 깔게 이거 할게 라고 선언하면 에너지를 하나 추가로 내야 되고 당연히 얘도 내야 합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만 했어도 얘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한 번, 2번, 3번, 4번 그러면 2개를 추가로 내고 액션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 3개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2개, 4번째니까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데 또 끝나고 여기 또 깔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내면 되고요. 4개 이상이면 하나 더 내고 그 다음에 3개 내고 그러니까 총 4개를 내고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액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에 있는 것들도 요 아이콘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3색 있고 검은 테두리 아무 자원 하나 받기예요. 아무 자원 하나 받기인데 이 자원을 9색에 받아도 되고요. 신색에 받아도 됩니다. 예, 어디에 받든 상관은 없어요. 9색에 받으면 9색에서 쓰겠다는 거고 신색에서 받으면 신색에서 쓰겠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요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액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기반시설 카드인데 기반시설 카드 요 3장 중에 한 장을 가져옵니다. 한 장을 가져올 때 뭐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비용 내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져오면 얘가 바로 깔립니다. 바로 깔려요.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장 가져오고 바로 깔리면 또 뭐 이 중에 하나 뭐 이걸 고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이 카드를 가져오는 게 첫 번째. 이걸 하거나 또는 카드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 카드를 손에서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액션도 있어요. 내리는 거 여기다 이런 데 내려야겠죠. 내릴 때에는 왼쪽 위에 써 있는 자원을 냅니다. 철 하나 내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조건이 달성되면 요 생산력이 올라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요 자원 내는 거 있잖아요. 이 자원은 신세계의 자원을 내셔야 됩니다. 예, 9세계의 자원 내시면 안 돼요. 신세계의 자원을 내셔야 되고 신세계의 자원을 냈기 때문에 신세계의 그 생산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먼저 내리고 조건을 나중에 달성시켜도 됩니다. 대신 아무 능력이 없겠죠. 아무 효과가 없겠죠. 내려도. 그런 건 뭐하러 내려. 그렇죠? 근데 이제 액션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카드 내리기 액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도 내릴 수는 있다. 다만 이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게 달성되면 나중에 요거를 올려도 됩니다. 네, 그 약간 마라카이보 같은 느낌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를 신세계 자원을 내셔야 된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카드 가져온다 또는 카드를 내린다를 하는 겁니다. 얘는 아이콘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 할 수 있겠죠. 뭐 두 장을 내려도 되고 두 장을 가져와도 되고 한 장 가져와서 내려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반 시설 액션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기반 시설 카드에 보면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느낌표가 없는데 얘는 느낌표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그림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아무튼 요 그림이랑 똑같은 카드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과 똑같은 카드를 또 내릴 수 없습니다. 네. 한 사람이 이 똑같이 생긴 거를 또 내릴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느낌표가 있다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느낌표가 있다면 이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그림이 똑같은 거. 아마 밑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그림이 똑같은 카드가 또 있다. 똑같은 것을 두 장 내릴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술 연구입니다. 기술 연구. 요게 기술 연구예요. 요게 기술 카드들이거든요. 기술 타일. 이 기술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느냐? 일단 세로줄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로줄. 요줄을 하든 요줄을 하든 요줄을 하든 상관없어요. 세로줄을 하나 선택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장 아랫줄을 개발해요. 그래서 요 토큰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뭐 얘부터 배치해도 돼요. 저 이거 할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는 거죠. 근데 맨 밑에 걸 안 배우고 위에 거부터 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고 맨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 다음에 그럼 뭐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네, 요거 할 때 뭐 한다.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약간 그 행복도거든요. 이게 행복도 그 뭐냐 그 뭐죠? 스루에 그려져 있는 거 비슷한 행복도인데 요 행복도에 따라서 턴오더가 달라져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요런 게 행복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요거 놓는 칸이 한 칸이에요. 한 칸. 근데 이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은 두 칸씩 있습니다. 두 칸씩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두 개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을 개발해야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배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 연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이걸 했어.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해. 카드 또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깔면서 했고 깔면서 이거 할게요. 개발을 또 해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요걸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요거 배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고 한 번 더 해. 얘를 한 번 더 하면서 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번 개발을 해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돼야 이 능력이 발동이 돼요. 아주 거지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액션은 진짜 잘 안 하게 되던데.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예.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해야 그 다음 걸 하고 완료를 할 수 있어요. 얘를 완료해야 그 다음에 얘를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주의해야겠네요. 완료해야만 놓을 수 있다. 좀 빡빡한데. 네. 어쨌든 요게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안 하고 이거 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밑에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요거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거 하고. 근데 이거는 되게 이상한 짓이죠. 아시겠지만 이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효과를 받을 수 없는 액션을 세 번이나 한 거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거. 자, 이게 기술 연구입니다. 기술 연구.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복제라는 건데요. 복제는 여기 보이시나? 식량 하나를 냅니다. 식량 하나를 내고요. 인구 두 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식량 하나를 내고 인구 두 개를 추가한다. 자, 인구 마커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인구 마커예요. 네, 여기 인구 마커고. 그래서 식량 하나를 내고 인구 마커 두 개를 신세계에 추가하시면 돼요. 됐죠?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인구 마커가 이렇게 놓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설명했고, 요거는 뭐냐?
얘는 공장 조립인데 공장 조립입니다. 공장 조립. 여기 지금 공장 타일이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개씩 쌓여 있습니다. 요건 4개, 요건 4개예요. 각각 4개가 있고 얘네는 아직 뭐랄까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이에요. 네,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이고 얘네를 이제 요 액션을 통해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면 얘네가 일로 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해당 자원을 내면 자 이거 뭐야 밥을 냈다. 그러면 얘를 놓고요. 이 공장을 조립하고요. 에너지를 냈다. 에너지 공장을 조립해서 여기 놓고요. 철을 냈다. 철 공장을 조립해서 여기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치할 수 있는 공장이 된 거예요. 여기 이게 없으면 배치를 못 해요. 근데 이때 공장을 조립을 할 때 만약에 자원을 구세개에서 냈다. 그러면 공장이 구세개 생겨요. 얘를 뭐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자원을 냈다. 그러면 신세계의 공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어디서 지불했냐에 따라서 이 공장이 어디에 생기느냐도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 복제랑 다른 거는 요 복제는 신세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원도 이제 신세계의 자원을 내야 되고 이 인구 생기는 것도 신세계에만 생깁니다. 좀 다르죠. 얘는 신세계에서만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구세계나 신세계를 선택해서 자원을 내면 거기서 공장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설명드리면 자, 요게 이주예요. 요게 이주입니다. 이건 뭐냐?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인구 토큰 이런 애들을 이제 배치하면서 이주를 하는 건데 바로 이 신세계 여기에다가 이제 타일을 배치하는 그런 액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 개의 뭐라고 했더라 무슨 생태 군계 뭐 그따위로 죄송합니다. 그따위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어떤 지역 그냥 지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건 아무데나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툰드라 지형에만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다 여기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무튼 뭐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형에만 정착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얘네가 막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면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얘네가 막 어디 갔어? 얘네가 막 전진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하나가 넘어가면 요게 그 뜻이에요. 하나가 넘어가면 요 지형에 정착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이 산 지형에 이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좀 빡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안 해봤으면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이제 두 번째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산 지형에 정착을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툰드라 지형에만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이주 액션을 하려면 요거죠. 지금 요거 이주 액션을 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랑 인구 뭐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일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못 고르네. 이걸 골랐다. 그러면 아무 공장 하나와 아무 인구가 없죠. 인구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 공장 하나와 인구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공장 요거 하나를 여기 이렇게 배치합니다. 뿅. 그 다음에 인구 하나를 여기 이렇게 배치해요.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못하면 못해요. 이 액션을. 그리고 중요한 건 전 지금 이걸 못하네요. 왜냐면 이 인구 하나당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구 하나당 강철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하나당 강철을 하나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요 테두리가 까만색이잖아요. 이게 지금 강철을 내라는 뜻이라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인구 하나당 강철 하나를 내면 돼요. 빨간색도 아니고. 근데 빨간색이면 강철이라는 건 표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수치가. 아무튼 요거를 다 채울 수 있어야 요 액션을 할 수 있고 강철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이주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주를 했을 때 요게 올라요. 생산력이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너지를 가렸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력 하나를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장을 세우잖아요. 이게 철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철 생산력도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 단계 때 그러면 이제 저 자원들을 생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위에 약간 뭐 집처럼 생겼는데 이 뭐 집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이주 조건이에요. 요 이주 조건이 맞아야 여기에 이주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인구도 2명이 있어야 되고 강철도 2개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것도 조건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요 진보 트랙에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 토큰이 여기에 있어야 요게 발동이 요걸 가지고 있다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색이냐?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뭐 이런 데 있던지 아니면 이런 데 있던지 이런 데 있던지 어쨌든 요 조건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성이 돼야 여기에 이주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이제 노랑 2개 조건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요거는 하나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말이 2개가 있거든요. 여기 던져놨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노랑 하나, 그다음 이 뭐야? 아무튼 이거 하나, 이 모양 하나, 이 모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런데 이주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공장 하나와 인구 2명과 강철 2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달성을 해야만 여기 이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주 액션이고, 그 다음에 이주를 했을 때 요런데 내가 인구를 놨다. 만약에 요런데 그러면 이게 2개 올라요. 생산력이. 예, 그러니까 2칸짜리가 좋은 겁니다. 2칸짜리 놓으면 생산력이 2개 오르고 뭐 이런 데는 3개 오르겠네요. 절 생산력 3개 오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주 액션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구역에 있는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인구 토큰을 배치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칸을 다 메워야 되고 그러면 강철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그 생산력이 오른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진보 트랙에서 그 조건을 달성해야 되고 됐죠? 자, 요게 요 액션. 요 액션. 이주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주선을 건조하는 건데요. 우주선 건조는 요겁니다. 여기 깔려있는 요 3개. 셋 중에 하나를 사와요. 사오면 돼요. 사올 때 요거 지불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자원을 지불해요. 근데 이 자원을 만약에 9세계에서 지불했다. 그러면 9세계에 생기겠죠. 우주선이.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지불했다. 그러면 신세계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예, 섞어서 낼 수는 없고 그리고 9세계에다가 건조하는 게 좋아요. 예,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내면 얘를 이제 이렇게 갖고 와요. 뭐 4개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얘를 건조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9세계 구역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우주선 건조는 이게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경기장 액션입니다. 경기장 짓는 건데 요거예요. 예, 요거 내고 위에 거 내고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서 얘를 요 구역에 놔요. 이렇게 네, 이 구역에 이렇게 놓습니다. 놓으면 요 행복을 제공을 해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 바로 밀리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자원을 만약에 신세계에서 냈다. 그러면 신세계에 놓습니다. 예. 신세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안 놓고 여기 놔도 됩니다. 얘도 여기 안 놓고 여기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9세계의 자원이 많으니까 아마 9세계에다가 이렇게 만들겠죠. 예. 아무튼 요게 경기장 건설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다 했나? 요거 됐고 요 액션은 뭐냐면 다 설명했죠. 했고 예. 요거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 자원 하나 받기 그 다음에 3개를 아무 자원을 교환하는 겁니다. 예, 교환하는데 9세계에 있는 걸 교환하겠다. 그럼 9세계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9세계 철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푸드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고 여기 있는 걸 받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있는 걸 내고 여기 있는 걸 받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교환 자체는 여기서 해도 되고 9세계 2번 교환
신세계 한 번 교환 이런 식으로 섞어서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 자체를 얘를 빼고 얘를 올리고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냥 교환은 아무 데서나 섞어서 할 수 있다. 3번까지 교환을 합니다. 이게 자원 얻기 교환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다 했는데 액션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액션을 합니다. 액션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카드 액션을 하거나 뭐 이 게임판 액션을 하거나 하면 얘가 이렇게 전진해요. 전진하고 뭐 이렇게 전진합니다. 전진하고 그 다음에 액션할 때 요거 내고 전진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패스를 하시면 돼요. 자, 모두가 패스를 했다. 그러면 세 번째 수송 단계가 일어납니다. 수송 단계는 요 우주선을 사용해서 구세계에 있는 무언가를 신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자, 자원을 보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건물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무 자원 하나를 실을 수 있어요. 이게 수송량입니다. 수송량. 그래서 아무 자원 하나를 실어요. 그래서 철 하나를 싣고 이건 이제 이걸로 하니까 그렇지 큐브로 하면은 이렇게 싣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싣겠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게 대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해당하는 타일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자, 노랑 파랑 노랑 파랑 파랑 회회회노 뭐 이렇게 색깔이 있죠. 파랑 노랑. 얘는 지금 노랑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랑색 지역에 해당하는 타일 하나를 수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수송하겠다. 그러면 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고요. 아니, 뭐 뒤집기 전에 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디 있어? 이렇게 실어요. 그리고 얘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일에 그려져 있는 걸 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요거 안 할 거면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노랑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인구 2개입니다. 인구 2개. 근데 이제 그럼 인구인데 얘가 철인지 뭐 식량인지 아니면 에너지인지 어떻게 하냐? 그거 구분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생산을 할 때 뭘 생산하냐 이거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주를 그 수송을 할 때는 그냥 인구 2개예요. 이렇게 하고 인구 토큰 2개를 여기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인구 토큰 2개. 이렇게.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일로 갔다. 그러면 얘를 뭐 어디 놓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색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구 토큰 2개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피 지역에 맞게 건물을 올리든지 아니면 인구를 올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건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이게 얘는 지금 대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피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얘를 수송한다. 그럼 얘는 건물 수송력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냥 대피 지역으로 수송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건물 하나 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뒤집고 요걸 뒤집은 다음에 요걸 하나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안 맞아도 이건 지금 색깔이 없는 건가? 아니 색깔이 없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예. 색깔이 안 맞는데 얘는 건물 하나를 원래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고 얘를 이렇게 수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 2개를 수송하네요.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이 아니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경기장을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 그래서 얘죠 얘. 얘를 이렇게 싣는 걸 뭐 싣지 말고 그냥 갖다 놔요 이렇게. 예,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요거 내야 돼요. 에너지 2개를 내야 합니다. 네, 에너지 2개를 내고 요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건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을 한다고 해서 요 건물 수송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얘는 건물 수송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아무 건물이나 또는 아무 경기장이나 수송할 수 있다. 자, 수송을 다 실었어. 그러면 얘가 일로 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내리면 돼요. 쭉 내리면 됩니다. 됐죠? 또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라운드가 되면 얘가 여기 있거든요. 얘를
에너지 하나를 소비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안 내요. 그러니까 신세계에 있는 애가 구세계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요건 안 내고 요 하나만 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라운드 때 또 여기서 이제 실어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물을 실을 수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수송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대피 요거 할 때 대피 지역 요거는 얘는 안 돼요. 요 타일, 요 해양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해양 타일은 실을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원 자체가 아예 없죠, 얘네도. 근데 뭐 건물 하나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싣는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해양 타일은 실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을 지불을 할 때, 이게 좀 중요한데,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때 출발하는 세계에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출발을 하려면 여기서 에너지를 2개 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하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세계에서 지불을 해야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출발하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지불해야 얘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수송 단계.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턴오더입니다. 자, 턴오더는 자기 게임판에 있는 이런 행복들을 다 세요. 일단 여기 있고요. 경기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타일에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대요. 예, 모르겠네. 카드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깔려 있는 걸 다 셉니다. 카드는 의미가 없겠구나. 예, 카드는 이제 회수할 거라서. 그래서 기술 타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에 있는 걸 다 세요. 뭐 어느 구역에 있든 어느 세계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 세서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 선이에요. 만약에 동률이다. 그러면 지금 있던 턴 순서에서 뒤바뀝니다. 그 특혜처럼 뒤바뀌어요. 행복이 높은 사람 순으로 먼저 액션을 한다. 됐죠? 이게 이제 차례 순서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프로그레스. 이게 이제 진보 단계인데, 자, 진보는 얘네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제가 어그러뜨려가지고, 자, 이렇게 4개씩 있었죠. 얘네가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는데 얼만큼 전진하냐면 동력만큼 전진을 해요. 이번 라운드에 내가 사용한 카드들의 동력만큼을 전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액션을 했다고 할게요. 총 하나, 둘, 셋, 넷, 6번 했네요.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여기 있겠네. 자, 이 상태겠죠. 그러면 요 카드에 써 있는 동력, 자, 카드에 써 있는 동력을 하나 선택합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고, 얘는 뭐 낮은 걸 해도 되고 높은 걸 해도 돼요. 낮은 게 아마 좋을걸요. 3, 4, 7.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드 곱하기 여기에 써 있는 숫자입니다. 1. 요거 하면 3이죠. 1, 3. 그 다음에 이건 8이에요. 4, 4니까. 8, 10, 11이죠. 여기에 7을 더하면 18이죠. 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 어쨌든 이번에 내가 사용한 동력은 18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카드에 써 있는 동력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써 있는 숫자와 그 밑에 있는 카드의 개수를 곱해서 더합니다. 8, 10 이렇게 더해요. 11에 7이니까 18이고요. 그러면 18칸을 전진하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부터 전진을 하고요. 선부터. 자, 이게 첫 번째 칸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 진보 단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얘네가 다 외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런 다음 선부터 전진을 합니다. 제가 18칸이라 그랬죠. 제가 뭐 선이라고 치고, 그러면 18칸을 전진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칸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칸 더 갈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부터. 그런데 이 칸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이게 선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뭐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가야 돼요. 네. 넷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턴오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턴오더를 먼저 잡아야 얘네가 먼저 전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턴오더를 하고 나서 얘네가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 내가 행복을 많이 깔아놨으면 먼저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전진하면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여기서 요 조건이 있었죠? 요겁니다, 요거. 요 조건을 달성하려면 진보 트랙에서 달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란색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못 들어가.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차 있으면,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차 있다.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럼 파랑이가 노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갈 칸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는 거죠. 울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달성할 때에 이 진보 트랙에서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선점이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선점이에요. 아무 자원 하나 받기. 요것도 아무 자원 하나 받기. 뭐 요런 액션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액션도 있어요. 그래서 선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마커가 여기를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뒤집어요. 이게 뭐냐면 해양 타일입니다. 해양 타일. 요걸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럼 더 이상 이제 얘는 생산을 못 하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넘어갔다. 두 번째 것도 뒤집습니다. 그 뜻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게 넘어가면 산에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게 넘어가면 뭐냐면 요거 있죠. 해양 타일이죠. 얘를 이주를 시킨다. 이주를 시켜요.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뭐 여기에 놓지는 않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게 넘어가면 이제 요 삼림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게 넘어가면 남아 있는 거 요거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거 이제 수입 단계 때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요 바다에다가 뭘 깔 수 있어요. 하나라도 넘어가면 되네요, 그죠? 뭐 끝에 간다고 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냥 끝에 가면 끝에 가는 거고. 근데 요런 게 있네요, 그죠? 요거 좋다, 그죠? 자, 요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진보 트랙 전진입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바깥 궤도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선부터 칸수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 선점이다. 그다음에 즉시 효과 이런 거 즉시 받으면 됩니다. 이런 거 액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보너스 단계인데 보너스는 요겁니다. 이게 보너스인데요. 요것도 동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동력이랑. 근데 이게 동력이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제가 아까 18이었는데 그럼 아무 보너스도 못 받습니다. 자, 이 규칙으로 하면 이 상급 행동 규칙인가 뭐 이건데 이걸로 하면 관대한 보너스를 받아요. 엄격한 보너스와 관대한 보너스가 있는데 관대한 보너스를 하면 내 동력 이번 라운드에 사용한 내 동력이 6 이하다. 그럼 요걸 받습니다. 11 이하면 요걸 받아요. 얘는 심지어 이제 자원도 받고 2주도 하네요. 그죠? 얘는 자원만 받는 거죠. 11 이하면. 그럼 12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요 숫자를 넘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게 관대한 거예요. 이게 관대한 거. 엄격은 이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6, 11. 6이 아니면 11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하죠. 자, 이때 아까 이제 동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요 숫자 선택한다 그랬고 요거 곱해서 더한다. 그죠? 18이었는데 이때는 요 숫자를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물론 보통 낮은 게 좋은데 낮은 게 좋아서
어쨌든 다른 걸로 해도 된다. 네, 다른 걸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 전진할 때도 동력 계산을 했고 요거 할 때도 동력 계산을 하잖아요. 요거 할 때는 높으면 많이 가겠죠. 좋을 수 있죠. 요거 할 때는 낮은 게 좋다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걸 선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4, 5, 6이 있잖아요. 이거 할 땐 6을 선택하고 이거 할 때는 4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단계. 7번째는 정리입니다. 정리 단계 때는 뭘 하냐? 일단 얘가 전진하겠죠. 네, 연도 마커 전진하고요. 연말 보너스를 이제 제거합니다. 한 장을.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말 보너스가 나오겠죠. 이게 달라져요. 매라운드. 아까 우리가 4장을 놨기 때문에 한 장씩 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요거 우주선 요거 죄송합니다. 우주선 이거 한 장 아깝네. 우주선 그 다음에 이거 경기장 X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버립니다. 요거 버리고 밀리고 세로 깔리고 버리고 밀리고 세로 깔리고 버리고 밀리고 세로 깔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카드 사용한 거 있죠? 사용한 것들 요거를 플레이한 행동카드를 다 버립니다. 이거 다 버리고요. 버려. 그 다음에 손패에는 4장이 있을 거예요. 네, 손패. 왜냐면 내 턴 끝날 때 4장 되도록 버리기 때문에 손패에 4장이 있을 거고 추가로 이제 3장을 뽑습니다. 3장을 뽑고 다 버렸네. 아무튼 네, 4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추가로 뽑아서 4장 더 뽑을게요. 어쨌든 요 상태일 겁니다. 그럼 결국 또 7장이죠. 여기서 이제 3장을 또 골라서 버립니다. 예를 들어 있던 거 버려도 되고 받은 거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4장을 만들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얘가 0으로 돌아와요. 이게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가 액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에너지를 미친 듯이 써야 돼서. 그래서 얘가 0으로 돌아옵니다. 됐죠? 자,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요. 게임 끝나고 종료 점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뭐냐면 요 수입 그 트랙에 가장 낮은 숫자. 그러니까 이제 3개 중에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3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4고 이렇게 돼 있으면 4고 똑같네. 이렇게 돼 있으면 5겠죠. 그죠? 그 숫자에 따라 점수를 받는데 얼마를 받냐면 여기 있습니다. 5면 5점, 7이면 7점, 8이면 10점, 9면 14점, 10이면 19점. 그리고 10 이상이면 3점씩을 더 줘요. 11이면 22점, 12면 25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목표 카드 점수 봤습니다. 목표 카드 이건 뭐 우주선 개수인 것 같고요. 그죠? 요건 뭘까? 식량 건물이네요. 그죠? 식량 건물 개수에 따라.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개발한 요 개발 타일에 따라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수를 싹 봤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페널티 점수입니다. 페널티 점수는 일단 아까 요거 체크한 거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도 체크를 한번 해요. 게임이 종료됐을 때 경기장이 3개인지를 체크합니다. 3개가 안 된다면 모자라는 수만큼 역시 페널티 토큰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식량 못 낸 거, 양쪽 식량 못 낸 거 하나당 페널티 토큰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경기장 충족도 못했을 때 페널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이 받은 모든 페널티 토큰은 개당 마이너스 3점이에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대피하지 못한 타일 이거 이제 대피하면 이렇게 뒤집는다 그러잖아요. 대피하지 못한 타일 하나당 뒤집히지 않은 타일 하나당 마이너스 2점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인구가 그려져 있다면 마이너스 2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못하면 마이너스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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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24점 하나도 안 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런 거는 그냥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좀 많이 빨리빨리 좀 탈출을 대피를 시켜야 된다. 요게 좀 페널티가 큽니다. 마이너스 24점이면 크죠. 네, 땅을 파봐 24점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지수 점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행복지수 점수는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경기장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장 3개가 없으면 행복이 아무리 높아도 점수가 없어요. 자,
경기장 3개가 다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 지수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6점, 그 다음 사람이 4점, 그 다음 사람이 1점을 받습니다. 3등까지 점수 주고요. 그 다음에 동률이면 더해서 나눠 먹는다. 자, 얘는 공동 목표 모듈 점수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 이제 달성이 되면 요 가져가죠. 손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제 신세계에서 요 자원 내면 이제 요 카드를 내릴 수 있다 그랬죠. 내리면서 요 생산력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내렸다면 게임 끝나고 이제 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요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직선상 최다점의 모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타일은 있는데 그 카드를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 차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요건 룰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룰북 좀 확인하셔가지고 요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점수를 다 합치면 이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률이면, 포인트 모드에서는 동률이면 함께 승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보드라이프 되시길 바랄게요. 끝.